캐나다에는요 교과서가 없어요. 특수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캐나다 곽쌤TV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 곽지연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캐나다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다른 점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 다니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다른 점이 많아요.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가장 다른 점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한국하고 제일 다른 점은 교과서가 없다는 거입니다. 네, 놀라셨죠? 캐나다에는요 교과서가 없어요. 보통 텍스트북이라고 해서 간혹가다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지만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다 쓰여지는 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요. 주마다 교육부가 따로 있는데 그 주에서 아이들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그런 주제들을 학년별로 온타리오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가리키는 내용이 많이 바뀌어요. 이 커리큘럼은요 4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육받는 퀄리티나 정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 커리큘럼 안에서 자유자재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많고 깊게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다르게 배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literacy다, paragraph writing, 한 문단 쓰는 걸 배워야 한다. 그러면 이 문단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 설명을 해야 되고 디테일을 써야 되고 success criteria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제를 본인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선생님의 재력에 따라서 다르게 배울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배운다. 그럼 영어 시간에 책을 하나 읽고서 그 책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얘기도 하고 주제를 가지고 또 미술 활동도 하고 드라마도 같이 하고 굉장히 자유자재로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과목을 같이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담임 선생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저는 제 백그라운드가 예체능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그럼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주제를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국처럼 정해져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요. 특히 초등학교에는요 선생님이 원할 때 쪽지 시험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있어요. 100%가 점수면은 이 100%에서 30분 시험을 본다거나 그 나머지 한 50%는 클래스 어세스먼트라는 걸 해요. In class assessment.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대화를 한다거나 서로의 이야기를 아니면 의견을 내는 거에 따라서 또 어세스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20%는 퀴즈, 그쵸? 쪽지 시험이나 프로젝트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선생님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하는 과목마다도 다르고요. 아이들이 평가를 할 때 시험을 잘 본다, 못 본다. 정말 못 보면은 아예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도 줄 수도 있고 정말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accommodate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 시험 볼 때 시간을 더 준다든지 그런 면에서 많이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세요. 시험을 망치면은 점수가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 그런 거가 많이 적죠. 세 번째, 시간표가요. 한국은 일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교시 55분, 5분 쉬고 2교시 55분, 5분 쉬고 조금 더 긴 쉬는 시간을 갖고 하는데 캐나다는요. 시간표가 조금씩 달라요. 거의 대부분 하루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어에 집중을 많이 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는 조금 다른데 보통 literacy라 그래요. literacy는 Englis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하루에 100분이 미니멈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거의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수학은 하루에 꼭 60분이 거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social studies, 뭐 사이언스 있죠?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40분 정도가 어떤 선생님은 한 달 동안 소셜 스터디 하고 그 다음 한 달 동안 사이언스, 과학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일주일에 사회랑 과학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담임 선생님의 그런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달라요. 나머지 그다음에 예체능 과목이죠. 아트나 뭐 뮤직이나 이런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체육 같은 거죠. 이런 거는 뭐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학원이 조금 무의미한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따로 있고 그 교과서에 따라서 이제 학원에서도 보충 수업을 해줄 수 있고 하는데, 물론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도 학원에서 조금 더 보충 수업을 해줄 수 있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영어나 수학은 거의 답이 정해져 있지만요. 뭐 과학이나 사회 같은 이런 부수적인 과목도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평가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학원에서 나 이렇게 해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한국은 제가 기억할 때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이렇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풀어도 전 해에 아이들이 봤던 시험 문제를 막 공부하고 막 이랬던 게 있는데 캐나다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처럼 쪽집게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너무 스타일이 다르고 이제 평가하는 방법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기본적인 지식, 뭐 매스 같은 경우에는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주관적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4번째는요, 특수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분들이 특히 스페셜 니즈, 특수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캐나다가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는데요. 특히 뭐 행동장애, 학습장애, 여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특수 교육이. 그래서 아이들을 어세스하고 아이들의 필요에 맞게 일반 수업을 들어도 괜찮겠다 하면 일반 수업도 듣고, 이 아이는 아마 따로 소그룹에서 계속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면은 특수교육 전문 선생님께서 소그룹의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특수교육원에서 따로 영상을 만든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캐나다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특수교육.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학습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 아이의 필요함에 따라서 가르쳐주고 그 아이의 권리거든요. 배울 수 있는 권리. 그걸 잘 어커머데이트 해줘요. 그래서 그 4가지가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교육을 받아봤고 캐나다에서도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캐나다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육이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가리키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또 지금 현재 사회에서 어떤 토픽이 이슈인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오렌지 셔츠 데이에서는 원주민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정말 사회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객관적인 생각과 그런 토론도 많이 해요. 인성교육도 많이 하고요. 참 여러 가지로 장점이 굉장히 교육면으로 많은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